그랬어야 했는데 에서 벗어나는 법. 전설적인 프랑스 가수 에디터 불은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 라는 노래가 있다. 그녀는 이미 모든 대가를 치렀고 쓸어버렸으며 잊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노래한다. 실제 삶도 이런 태도로 산다면 정말 멋질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일을 후회한다. 그것도 대개는 일상의 자잘한 일들이다. 이를테면 저기 삼류식당에서 맛없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닌데 직장 동료들에게 그렇게 쌀쌀맞게 굴지 말았어야 했는데 차가 도로 한복판에 멈추기 전에 엔진 오일을 갈걸. 그런 사소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물건을 사놓고 돌아서서 후회하는 구매자의 후회와 비슷하달까? 나는 10대인 딸과 새 차를 사러 갔다가 스포츠카처럼 날렵한 차를 덜컥 사놓고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불편하고 신뢰도 가지 않는 데다 휘발유도 너무 많이 먹는 차라 후회한 적이 있다. 이런 식의 후회는 늘 생기며 보통 잠시 후회하다가 흘려보내기 마련이다. 하지만 어떤 결정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사랑과 영혼이나 식스센스 같은 영화는 그런 예를 잘 보여주는데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기적적인 힘을 빌어 잘못된 일을 바로잡거나 하지 못했던 말을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런 후회는 평생 극심한 고통으로 남는다. 할리우드 영화에서처럼 기적이 일어나거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안타깝게 놓친 기회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을 했거나 꼭 해야 할 말을 미처 하지 못한 건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깊은 후회로 남는다. 시인인 존 그린리프 비티어는 그런 후회를 이렇게 표현했다. 말로나 글로나 가장 슬픈 말은 그렇게 되었어야 했는데 이다. 정직하면 당당하다. 노인들을 인터뷰하면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 혹은 원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 늘 정직하라. 정직. 늘 진실을 말하고 타인을 속이지 마라. 70대 이상 노인들에게 정직은 논의의 여지가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어렸을 때부터 뼛속 깊숙이 새기고 자라온 삶의 규범이기도 했다. 그것은 후회를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이자 그들의 삶을 통해 어렵사리 체득한 값진 지혜이기도 하다. 83세인 아니 호프만은 후회 없는 삶에 대해 모범답안 같은 대답을 들려주었다. 정직은 말이야, 우리 삶을 이끌어줄 단 하나의 귀중한 가치관이지. 나는 정직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네.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아내와 가족,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직하겠지. 그러면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이건 늘 정직하다면 늘 옳은 결정을 내릴 거란 말일세. 정직에 대한 현자들의 관점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간혹 누군가가 나 이 바지 입으면 뚱뚱해 보여? 하고 묻는 경우 이따금하는 선의의 거짓말 정도는 괜찮다는 정도다. 인생의 현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항상 정직할 것, 초지일관 청렴할 것, 늘 타인의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될 것 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직이란 처방은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적이고 무조건적인 처방이었다.
정직해야 될 때 정직해라 라든지 그 시점에는 정직해야 한다 라는 조언은 듣지 못했다. 인생의 현자들은 정직을 조건 없는 처방으로 여겼다. 그 무엇보다 먼저 정직하라고 말이다. 86세인 나서 모펫은 부친에게서 이 교훈을 배웠다고 했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란 말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야. 내 아버지는 옷가게를 하셨지. 저기 큰 길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같은 가격을 받습니다. 라는 문구가 걸린 상점이 보일 거야. 이건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여기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지. 이 말에는 상점을 들어오는 모든 이들을 공명정대하게 대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 같은 물건이라도 그 지역 주민이 아닌 다른 손님에게 더 비싼 가격을 받고 가까운 친구나 지인에게는 더 싸게 파는 데가 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누구나 똑같이 대하자는 거지. 살아가면서 위험한 함정과 올가미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원칙을 가장 기본으로 삼아야 돼. 모든 사람을 공명정대하게 대해야 돼. 공명정대란 말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다. 하지만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이 말을 흔하게 쓰고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들은 공정한 조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에 자랐다. 인생의 현자들은 타인에게 공정하고 또 정직하게 대하면 스스로도 떳떳한 기분이 든다고 했다. 반대로 이 규칙을 위반하면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곧바로 후회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여든 혹은 그 이상의 나이가 되면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될 것이고 그때 과거에 정직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과 그로 인해 생긴 일들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정직하지 못했던 말이나 행동은 삶에도 몹시 기나긴 흔적을 남긴다. 나는 정직함을 주제로 인터뷰를 하다가 조금 특별한 노인을 만났다. 어느 일요일 늦은 오후 마지막 햇살이 요양시설에 있는 유진에게 길게 걸려 있었다. 유진은 깔끔하게 손질한 짧은 회색머리에 단정하고 잘생긴 할아버지였다. 외모만 보면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지만 그는 뇌졸중을 앓았고 그 여파로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는 더듬더듬 말을 잇다가 간간히 멈추고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경험에서 우러난 귀중한 지혜를 나눠주었다. 유진은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전쟁이 끝난 후 제조업에 종사했다. 직업 특성상 먼 곳까지 자주 출장을 다녔는데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후회가 되는 실수를 범했다. 들어보게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정주의 의무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걸세. 나는 정말 최악의 남자일세. 신뢰할 만한 남편이 아니었거든. 그게 후회돼. 정조를 지키는 것이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난 정말 강조하고 싶네.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야. 되돌리고 싶고 말고. 정말 이제 어리석었어. 내 아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난 아내와 화해하지 못했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직하지 못했다네. 이 말을 하기가 정말 힘들어. 그 생각만 하면 우울해지지. 하지만 젊은 친구들에게 꼭 전해주게. 나 같은 실수를 절대 하지 말라고 말이야. 몸도 마음도 정직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네. 같은 원칙을 말한 이가 또 있다. 바로 레리 핸들리다. 레리는 직장 생활에서 배신을 경험했다. 레리의 영업적을 탐냈던 정직하지 못한 직장 선배가 책략을 꾸며 그를 해고당하게 만든 것이다. 몇십 년이 흘렀지만 레리에게 이 경험은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었다. 아, 믿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 기분을 아나? 그런 경험을 했기에 레리는 이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직에 더욱 역점을 두었다. 그는 타인을 정직하게 대하면 만족감을 느낀다고 했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직과 신뢰라네. 고객에게 결코 어떤 소리를 해서는 안 돼. 솔직하게 말해야 하지. 예전엔 내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 고객들이 있었어. 나는 고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지. 글쎄요, 이 제품은요, 고객님께 잘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영업을 오히려 망치는 말을 한 셈이야. 하지만 그 정직함은 늘 효과가 있어. 나는 내 조카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늘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라고 조언하지. 그렇게 살면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다른 사람들이 내게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다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항상 정직하면 언제나 평화로울 수 있다네. 그건 정말 행복한 일이지. 그런가 하면 인생의 현자들 가운데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정직하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엄청난 심리적 고충을 치러야 했던 이도 있다. 바로 77세인 조던 와이저 씨가 그렇다. 조던을 만난 곳은 뉴 잉글랜드에 있는 농장주택을 개조해 만든 집이었다. 우리는 넓고 아늑한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봄이 움트고 있는 바깥 풍경을 내다보았다. 조던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었다. 브루클린에서 자란 조던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군에 입대를 했다가 훗날 성공한 기업인이 되었다. 내가 인터뷰했던 다른 사업가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이윤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 법을 어기고 싶은 유혹에 빠졌고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저질렀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삼아 그 이후로는 그런 유혹을 단호하게 떨치고 정직함을 평소의 신조로 삼게 되었다. 내 경험을 말해주지. 그래야 이해할 테니. 내가 수입을 해서 판매하려는 물건이 있었는데 생산국에서 바로 수입하기엔 관세율이 너무 높았어. 그래서 우리는 우선 다른 나라로 그 물건을 보내 마치 그 나라에서 만든 것처럼 다시 상표를 붙여 미국으로 들여왔지. 그렇게 하면 세금도 훨씬 적게 낼 수 있었고 물건을 들여오기도 쉬웠거든. 그래, 부정한 짓을 저지른 거야. 세관 당국이 낌새를 채고 우리를 주시했지만 다행히 통관 수속은 마쳤지. 대단한 규모의 탈세도 아니고 완전히 사기라고 보기도 힘들었거든. 하지만 규모의 법망을 피해가는 행위였지. 그런 짓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건데 말이야.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거든. 자다가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어쩌지? 하며 불안에 떨고 싶지 않다면 절대 그런 짓은 하지 말게. 돈 때문에 그런 찜찜한 짓을 할 필요는 없어. 그럴 가치가 없지. 약간의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영혼이 파괴된다네. 기회가 묻거든 네라고 답하라. 나는 삶의 가능성이 너무나 적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들은 칸막이로 둘러싸인 사무실이나 좁은 공간에 꼼짝하지 않고 틀어박혀 제한된 공간이 주는 익숙함에 머물기로 이미 결심한 듯하다.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하게 될까봐 혹은 고생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승진의 기회를 거부한 사람들도 보았고 모험을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해외에서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는 사람들도 보았다.
또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두렵고 일도 너무 많아진다며 직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이도 보았다. 이들은 스스로 정한 한계의 틀에 자기 자신을 가두고는 거기서 벗어나라고 말하면 오히려 화를 낸다. 이런 태도를 인생의 현자들은 어떻게 볼까? 그들은 하나같이 크나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라고 꼬집는다. 새로운 기회가 올 때마다 네 라고 적극적으로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의 현자들이 시간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후회스러운 일 역시 기회가 찾아왔을 때 문을 굳게 닫아두고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직장 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은 일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말한다. 73세 조 슐레터는 이 교훈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해주었다. 경제 대공황 시대에 태어난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조 역시 가난한 집안에서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남달리 영특했던 그는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한 곳에 입학했고 집안 최초로 대학생이 되었다. 학교를 마친 후 그는 엔지니어가 되어 기업 경영진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다. 60대에는 기업 육성 시설의 리더가 되었고 신망 있는 대학의 MBA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에 관한 강의도 하게 되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기업인으로 성공하고 훗날 인재들을 양성하는 직업으로 길을 바꾼 인생의 현자. 조언이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조언은 바로 네 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그래, 내가 살면서 가장 고소한 한 가지 원칙은 바로 아니오라고 대답할 명백한 이유가 없을 때 그때는 네라고 대답하는 거야. 내 삶에 아니오란 대답은 없었다네. 나는 내게 주어진 일들을 흔쾌히 받아들였지. 재미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하다 보면 흥미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어. 네라고 말할 때 기회가 온다네. 하지만 그 기회는 두 번씩 오는 경우가 많지 않지. 이 경쟁의 원칙은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직장이든 봉사활동을 하는 곳이든 다른 곳이든 어디라도 모두 해당돼. 그때마다 좋아, 해보자 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아, 새로운 일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삶은 지루해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망설여서는 안 된다네. 나 역시 그랬다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받아들였던 일들을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어. 누구든 새로운 일을 통해 또 다른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여러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아니요, 못하겠는데요? 혹은 하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놓치기 마련이야. 삶은 모험이거든. 모험을 하려면 일단 네라고 대답해야 한다네. 살다 보면 대부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삶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그 선택은 보통 머무를 것인가 혹은 더 나아갈 것인가 같은 문제가 아니다. 주로 직장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책임을 지게 될 기회이자 낯선 사람과 낯선 곳으로 가게 될 기회 말이다. 직장 생활을 가장 행복하게 했던 인생의 현자들이야말로 언제 아니요 라고 해야 하는지, 언제 현재 하고 있는 편하고 익숙한 일에서 벗어나 다른 일을 하기로 결정해야 할지 정확한 지점을 말해줄 수 있다. 셸리 도날드스는 규모가 큰 사회사업 프로그램을 지휘하고 있다. 그녀 역시 기회가 왔을 때 긍정적인 대답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했다. 설령 위험이 따르더라도 말이다. 늘 열려 있어야 해. 그래야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붙잡을 수가 있지. 내가 처음으로 직장을 옮길 때가 생각나.
직업 소개서에 있는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했어. 왜 이 직책에 지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난 말했지.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구한다고 하길래요. 그때 난 내가 그 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거절하려고 했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군.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나는 면접 기회를 얻었고 직장을 옮겼지. 그래, 위험을 피하기만 해서는 절대 새로운 기회를 얻지 못해. 앞에서도 여러 가지 지혜를 들려주었던 알버트 폴섬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다. 농장 주인 그는 자신의 사업을 여러 분야로 확장했다. 지금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많은 장애를 만났고 그로 인해 고통도 겪었다. 직원들을 위협하는 해고나 규모 축소 같은 것이 아니라 농장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자연재해나 화재 같은 것들 때문이었다. 현재는 일선에서 물러난 후 비상근직으로 편안하게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그는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 나는 정말 멋진 삶을 살았지. 운도 따랐고 건강도 좋았지. 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충고를 해달라고 했나? 네, 하나 말해줌세. 어느 날 말이야, 잠을 깊게 들지 못하고 꿈을 꾼 적이 있어. 나는 아침에 일어나 시를 썼다네. 내가 시인이라고 생각은 안 하네만 난 내가 쓴 시를 복사해서 손주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었지. 한번 들어볼 텐가?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잠시 숨을 고르고는 시를 읊었다. 다음은 그 시의 일부이다. 만약 네가 할아버지, 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는 게 좋을까? 찬란하게 달렸던 눈부신 경주 이야기를 해줄까? 아니면 숨가쁘고 고통스럽고 두려웠던 경주 이야기를 해줄까? 삶이 내게 건네주는 역경과 시련, 그리고 땀. 그래도 용기를 얻을 수 있겠니? 불리한 패를 쥐고도 두 배로 내기를 걸 수 있겠니? 알버트는 설명을 덧붙였다. 아버지와 난 카드놀이를 즐겼지. 이 시는 거기서 착안한 거야. 나 아버지가 이길 때가 많았어. 언젠간 난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긴 거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난 잃었을 때 두 배를 더 걸었단다. 아내와 난 그 충고를 따랐지. 어느 날 밤이었어. 자다가 깨보니까 하늘이 온통 붉은 거야. 우리 헛간에 불이 난 거였지. 불은 헛간을 모두 집어삼키고 온실 일부를 태우고는 그렇게 꺼졌지. 가족들과 화재 잔대를 정리하고 나는 헛간을 이전의 두 배 크기로 다시 지었어. 아버지가 보더니 물으시더군. 뭐 하는 거냐? 난 말했지.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잃었을 때는 두 배로 걸라고요. 우리는 잃으면 늘 두 배로 건다는 원칙을 지키고 살았어. 한 번은 우박이 내려 농장이 다 망가진 적이 있는데 유리창들이 모두 깨진 거지. 우린 그때 다시 유리를 끼워 넣었어. 더 크게, 더 많이 말이야. 또 한 번은 겨울이었는데 폭설이 많이 내린 거야.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실이 무너졌더라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 그래서 우린 더 크고 더 튼튼하게 온실을 다시 지었어. 내가 쓴 시도 바로 그런 이야기지. 내가 내 시를 읽으려니까 조금 부끄럽긴 하네만 나의 삶을 압축해 놓은 글이라네. 중대한 시점에서 위험을 무릅쓴 인생의 현자들은 삶을 회고하면서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그에 반해 기회가 왔을 때 도전하기보다 안주하거나 포기했던 이들은 뒤늦게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실존적인 딜레마다. 한 번에 두 가지 길을 모두 갈 수는 없다. 어느 시점에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가지 않기로 한 결정도 결정이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가지 않은 길이란 시에서 노란 숲 속에 두 갈래로 난 길을 만나 선택을 해야 하는 여행자의 시각으로 이러한 상황을 아름답게 묘사했다. 프로스트의 시에 나오는 여행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반드시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길을 걸음으로써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나는 정반대의 결정을 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이 시를 떠올렸다. 두 삶을 나란히 놓고 보면 기회를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결과가 뚜렷이 보인다. 한 길은 위험이 따르지만 만족스럽게 살 수 있다. 다른 길은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한 길이지만 후회가 따른다. 80세인 로드 씨와 77세인 빈센트 씨는 비슷한 점이 많다. 둘 다 동부의 대도시에 살고 있고 살아온 배경도 비슷하다. 나이 차이는 조금 있지만 결혼 생활을 꽤 오래 했다는 점도 비슷하다. 또한 명문대를 나왔고 예술의 조예가 깊다. 로드는 음악에, 빈센트는 글을 쓰는 데 관심이 많다. 1950년대 두 사람은 모두 그다지 즐기지 않으면서도 직장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삶의 기회가 손을 내밀었을 때 한 사람은 예라고 대답했고 또 한 사람은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 로드는 매우 활발한 성격에 취미도 다양했다. 하지만 그가 일 이야기를 할 때는 아쉬움이 비쳤다. 마치 제대로 해보지 못한 미련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다. 나는 평생 한 직장에 다녔어. 젊어서는 늘 때가 되면 직장을 떠날 거라고 말하곤 했지. 떠나야 할 때를 명확하게 알게 된 순간도 있었어.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단위로 근속한 직원들에게 상을 주었어. 직장에 입사하고 첫 해에 한 고창 간부가 부장님의 30년 근속 기념을 축하하는 자리에 온 걸 봤어. 부장님은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절며 사무실에 나왔지. 그건 정말 끔찍한 모습이었어. 누군가 말하더군. 몇 달 전에 심장마비가 와서 죽다 살아났대요. 고참 간부도 사무실에서 나와 부장님 바로 옆에 나란히 섰어. 그 역시 끔찍한 모습이었지. 맙소사, 이 일이 건강에 치명적일 수도 있겠구나. 난 그때 결심했어. 나는 저런 모습이 되지 말아야지. 하고 말이야. 나는 매일 퇴근 시간보다 좀 더 빨리 나왔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야근을 한 일 따윈 없었지. 회사 일을 그다지 헌신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드는 간부가 되었고 조기 퇴직을 해도 될 정도로 돈도 벌었다. 하지만 든든한 은퇴 자금에도 불구하고 로드는 늘 정체돼 있던 자신의 직장 생활이 후회스러웠다.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열정과 의욕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난 말야,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다른 동료들보다 일을 더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렇게 치열하고 먹고 먹히는 회사에 있다 보면 누구든 그렇게 되지.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난 그런 회사에 애초에 발을 들이지도 않았을 걸세.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지만 옹호할 생각은 없어.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다시 한다면 어느 정도 두려움도 감수해야지. 나는 신입사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어. 일어서서 소리쳐라 라고 말이야. 난 그러지 못했거든. 지나치게 소극적이었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어.
자신에게 늘 엄격할 필요는 없어. 라고 말이야. 근데 나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했어. 그 회사를 통해 돈은 충분히 벌었지만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다르게 살 거야. 나에겐 다른 무엇보다도 음악이 소중해. 배우나 가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지휘자나 뭐 그런 비슷한 일을 했더라면 난 좀 다르게 살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 로드와 인터뷰를 하고 얼마 있지 않아 빈센트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인터뷰를 하다 보면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이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야기를 툭 터놓고 하기까지 굉장히 많이 망설이고 주저한다. 그런데 빈센트는 달랐다. 시원시원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정확한 어휘와 완벽하게 잘 짜인 문장을 구사했다. 그의 삶의 철학이 엿보였다. 그의 아파트에는 책들이 빼곡했다. 빈센트는 나이가 준 선물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사람이었다. 누구나 자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다네. 빈센트의 직업 경험은 로드와는 확연히 달랐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두 사람은 살아온 배경이나 최초의 직업 등에서 매우 공통점이 많았다. 하지만 빈센트는 삶이 기회를 내밀었을 때 그 기회를 잡았고 그 지점에서 삶의 전환점을 맞았다. 누구든 말이야, 운이 좋다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소명을 찾을 수도 있어. 32살쯤이었나? 나는 직장인으로서 그다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는 그 직업을 버리기로 결심했다네. 그리고 내가 늘 꿈꾸던 작가의 길로 들어섰지. 선택이 안겨준 변화는 놀라웠어. 즐기면서 돈도 벌었으니까 말이야. 그런 기회를 지닌 사람은 아주 드물지. 그래, 자네도 한번 시도해 볼 텐가? 물론 빈센트도 그 선택을 하기까지 쉽지만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고 그것을 결정한 날은 그의 삶에 있어 매우 특별한 순간이 되었다. 그날은 여자친구 로라와 해변에 앉아 있었지. 아이들 한두 명이 뛰어놀고 있었고 저만치서 여성 해군 예비 부대가 오고 있었어. 정말이지 꽤나 여유로운 풍경이었어. 난 로라에게 이렇게 말했어. 난 늘 작가가 되고 싶었어. 이제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어. 작가가 되기로 결정할 때까지 32년이 걸렸네. 물론 먼저 역량을 쌓아야겠지. 그래서 우선 잡지사에서 일할 생각이야. 당장은 입에 풀칠을 하기도 힘들 수도 있겠어. 어쩌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말야, 마흔이 되어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할 결단력이 내게 있었더라면 이라면서 후회하고 싶진 않아.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로라가 날 보며 이렇게 말했다네. 그 결정을 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 나는 말야, 그때 몇 년을 만나온 내 눈앞의 여인이 정말 특별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 운 좋게 그 여인과 사랑에 빠져 결혼도 하게 되었어. 빈센트는 전기, 소설, 연설문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쓰며 작가로서 성공 궤도를 달렸다. 그가 주는 교훈은 열정 없는 일에 갇혀있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말이야, 되게 20대에서 30대쯤에 좋아하지도 않는 일에 묻혀 지내지. 물질적인 보상이 굉장히 크거든. 40대 혹은 50대가 되면 개중 똑똑한 사람들은 지금 하는 일을 다시 생각해봐. 나는 일에 관해서만큼은 평범한 사람 증후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네. 그게 뭐냐고? 해변에 앉아 있어 보겠나? 밀려 들어왔다가 다시 밀려나가는 물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아마 이런 말이 들릴 걸세. 이봐, 거기 평범하게 앉아 있는 사람. 무슨 걱정이야? 하늘을 봐.
하늘의 별들은 당신이 회사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지 그런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나는 로드와 빈센트를 만난 후 깊은 인상을 받았다. 서로 닮은 부분이 많았던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는지도 모른다. 두 갈래 길, 두 개의 선택. 한 사람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아,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회한을 갖게 되었다. 그 차이를 결정한 건 적절한 순간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결정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위험까지도 기꺼이 감수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번 장에서는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생의 현자들의 조언을 들었다. 이제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삶의 답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후회 없는 삶이란 건 조금 과장된 말이라는 것이다. 후회 없는 삶. 그것을 추구하는 건 매우 가치 있는 목표이며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준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목표가 매우 비현실적인 목표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현자들은 또 다른 인생의 답을 귀뜸한다. 살면서 실수를 범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신이 실수한 일을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문제는 그 실수나 결정이 과연 후회할 만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자신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지난 후회에 빠져 지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후회를 부르는 일이다. 후회는 극복할 때 의미가 생긴다. 85세인 앨리스 로세토는 후회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자기 수용을 권한다. 내가 저질렀던 실수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이미 일어난 일을 그 일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야. 먼저 있는 그대로 자기를 인정해야 하지. 난 참 그게 힘들었어. 난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정말이지 모든 것을 제대로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었지.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었어. 그리고 말이야,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아도 괜찮아. 그게 바로 자기 수용이지. 한번 결정을 내리면 혹은 방향이 정해지면 뒤돌아보거나 예측한다고 해서 바꾸지 못해. 몇 년 전 누군가 했던 이 말처럼 말이야. 신발을 이미 샀다면 옆 상점에서 파는 신발엔 눈길도 주지 마라. 69세인 마릴린 스티플러는 이렇게 말한다. 자신에게 더 관대해지라고. 지난 일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고. 그래, 다른 사람을 다정하게 대해야 하듯이 자기 자신에게도 다정하게 대해야 하네. 나는 말이야, 걱정도 많고 기대도 많고 죄책감도 많은 집안에서 자랐어.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자신을 소중하게 대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네. 사람들은 말이야,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굴거든.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정한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야. 그러지는 마. 편하게 생각해. 스스로를 좀 더 편하게 대해줘. 인생의 현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나이가 들면 결국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고. 한 번의 실수나 잘못된 결정으로 오랜 세월 후회를 짊어지고 왔다면 이제 그 후회를
내려놓으라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칼 필레머 작가의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좀 감명 깊게 읽었어요. 이 책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왜 특이하냐? 작가가 100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글이라 그래요. 작가는 노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인생의 현자라고요. 정말 그런 게 나이를 먹으면서 알게 되는 것들,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 참 많더라고요. 어떤 일을 겪어보기 전에는 잘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근데 후회라도 해보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여 년밖에 살지 않은 제가 그런데 80년, 90년 이렇게도 많이 사는 인생 현자들은 얼마나 많은 지혜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지혜와 통찰들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오래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평생 가슴 뛰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내 아이를 마음적으로 몸적으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끝이 있잖아요. 그 끝에 대해서 현명한 통찰을 건네줍니다. 인간은 언젠가 죽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책을 보면서 죽는다는 것에 대해, 끝이 있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끝이 있다는 사실에 두려워하면서 살고, 어떤 누군가는 끝이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살아있는 이 순간이 기적이다 라고 살고요. 그건 무슨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생각의 차이라든지 가치관의 차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6장이었죠. 그랬어야 했는데에서 벗어나는 법,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는요, 정말 이제 후회 없이 살아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후회를 좀 덜하고 살 수는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노인들의 조언이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나중에 당신이 가장 후회하게 될 일은 바로 그렇게 정직하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정직하라고 말하고요. 기회가 오거든 네라고 대답하고 그 기회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용기 없는 사람은 또 나중에 후회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더 많이 여행하라고 합니다. 여행. 인생의 현자들은요, 여행의 경험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말해요. 나이가 들어 여행을 못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한 걸 후회한다고 합니다. 또 배우자를 고를 땐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고 말해요. 빠른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미래의 배우자를 알아가면서 남은 평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살펴본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합니다. 정말 잘못된 결정이 후회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현자들은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그 순간에 해라 라고 말해요. 사람의 인생은 언젠가 끝납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진심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누군가와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그 순간은 바로 그 사람과 내가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정말 슬픈 말이죠. 그랬어야 했는데 참 정말 슬픕니다. 그런 후회를 좀 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누구나 후회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아무리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해도 저게 더 좋아 보였는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하잖아요. 정말 좋은 선택을 해도 저기로 갔으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때 이제
인생 연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자신에게 좀 너그러워져라. 이 정도면 괜찮다.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요. 항상 만족할 만한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항상 만족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닐까요? 자신이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이 순간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저에게 먹을 것이 있고 읽을 책이 있고 다닐 회사가 있고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살고 싶은 의욕이 있으니까요. 그래요. 말이 길었네요. 아무튼 이 책 괜찮았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란 책이요. 실제로 1000명의 노인들에게 묻고 그 말들을 적은 책이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안녕히 주무시고요. 전 들어가 볼게요. 안녕.